안녕하세요. 동화책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인물들, 리더십이 있는 친구를 위한 멘토,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 한국의 대표 어머니로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 신사임당.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린이 여러분들과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르신들 중에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하면서 신사임당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만나러 가볼까요? 제가 준비된 자료를 여러분들 제시하면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고운 손길을 그림에 담아라고 하는 책의 표지 천면입니다. 바로 이게 동화책이에요. 자, 신사임당 편.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신바람 독서 토크. 아주 재미있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개구장이 같은 소년 잼나보이 여순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표지는 맨 마지막 겉면 표지인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장 한 장 탁 넘기니까 나의 재능을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예지라고 하는 어린아이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글이 어떤 내용인가, 나는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또 숨겨져 있던 재능이 반짝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신사임당 책장을 딱 여니까 좀 뭔가 숨겨진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반짝일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니까 이 책을 누가 만들었어? 글을 누가 써서? 그림은 누가 그렸어? 그런 이정민 선생이, 그리고 그림은 정진희 선생님이 그려서 우리 아이들이 보기 좋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한국 스타인어칸 그 주식회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내주셨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딱 넘겼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는데, 글씨를 좀 크게 키워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오죽헌 시립박물관으로 견학을 가는 날이에요. 이 아이가 예지네요. 예지. 예지는 아침부터 신이 났어요. 엄마, 잘 보고 와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내가 본 거 다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지요? 예지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죠. 그러면 본 것을 그림으로 슥슥슥슥 그려오면 되지 않을까? 예지는 곧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좋아요. 그림 그리는 건 자신이 있어요. 하고 예지가 그런 각오를 하고 떠납니다. 저 밑에 그림이 나와 있고 집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설명이 뭐가 되어 있을까? 오늘 가면 이걸 만날 수 있겠죠?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어디 있을까라고 써놨네요. 오죽헌 시립박물관은 강원도 강릉시에 있다예요. 강릉시립박물관과 오죽헌이 합쳐져서 1998년에 문을 열었다네요. 특히 율곡기념관에는 신사임당과 율곡이의 유물 그런 것들이 잘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뭔가 그림이 있네요. 이게 병풍이라고 그래요. 쭉 연결되어 있고 딱 사각으로 해서 긴 사각으로 쭉 되어 있는데 접어서 펼치고 접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글씨를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볼게요. 뭐라고 말해놨는가? 병풍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병풍, 어린 아이들도 아마 봤을 겁니다. 혹시 요즘은 잘 안 보는데 과거에 제사를 모실 때라든지 또는 잔치할 때 병풍을 이렇게 하고, 특히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색시들이 앉는 자리에 병풍을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해서 편 적이 있어요. 병풍은 바람을 막거나 또는 무언가를 좀 가리는 거, 또 장식을 하기 위해서 예쁘게 방 안에 치는 물건이에요. 긴 네모 모양의 틀에다가 종이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또 글씨를 쓰거나 예쁘게 꾸미지요.
우리나라 옛 그림 가운데는 병풍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자, 여기 작은 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박물관에는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설명을 제가 조금, 이 정도. 박물관에 가면 어떤 뭐가 있을까? 뭐 그림 그리는데 벼루라든지 먹이라든지 붓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병풍에는 뭐 여러 가지 꽃과 식물들 또는 곤충들이 많이 나와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야? 가지나무에 밑에 뭐 있는데요? 이거는 사막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는 나비가 있고. 자, 여기 글로 볼까요? 우와, 사마귀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예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림을 바라보자 박물관 안내원 언니가 다가왔어요. 열매도 또 사마귀도 진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신사임당은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란다. 신사임당이에요. 예지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안내원 언니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밑에 그림이 예쁜 게 있는데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 놨을까요? 가지와 사마귀. 요즘 사마귀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들에 나가면은. 자, 탐스럽게 잘 익은 가지 아래 금방이라도 툭 튀어오를 것 같은 사마귀가 있어요. 사마귀는 가지 아래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가지 틈에 숨은 메뚜기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아까 대한민국 대표 어머니라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글로 한번 키워볼까요? 자,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그때 살았던 화가야.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이 말이죠. 강원도 강릉에서 자라났고 사임당이 살던 집은 오죽헌이라고 하는데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야. 그곳은 밤새도록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 가득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그림 같은 곳이죠. 뭔가 감이 잡히죠? 시골에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꽃밭이 있는 그런 집 생각하면 되겠죠. 저 밑에 또 건물이 나오는데요. 여긴 또 어딜까요? 검은 대나무가 있어서 오죽헌이라고 부른다. 까마귀 오자에 대죽자에 지펀자를 써서 오죽헌이라고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에 글을 좀 어린 시절이 아니라 제법 어른이 돼서 30대 그때 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서예를 할 때 호가 나무 밑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호를 죽당이라고 해서 대죽자의 집당 대나무밭을 그냥 놀이터로 하는데 어쩌면 집처럼 내가 어디서 컸다 해서 죽당을 했는데 오죽헌 검은 대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집이다. 자, 신사임당의 아들이자 조선시대에 뛰어난 학자였던 율곡이이가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에 있어요. 오죽헌의 몽룡실은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기 전에 용꿈을 꾼 곳이란다. 신사임당 어머니가 그러니까 율곡을 배에 안고 있을 때, 즉 배였을 때, 그때 꿈을 꾸었는데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몽룡실이다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이름을 붙여놓은 방이 있는가 봐요. 어제 바로 오죽헌의 기분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까마귀가 검잖아요. 까마귀 오자를 쓰고 대나무 죽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으니까 오죽헌이라 했는데 야,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글씨를 좀 키워볼까요? 사임당은 종일 마당에 뛰어놀면서 곤충과 또는 꽃을 잘 관찰합니다. 좀 살아 움직이는 벌레를 톡톡 건드려 보기도 하고 또는 탐스럽게 익은 열매를 따가 맛도 보기도 하고 너무 멋있죠? 향긋한 꽃향기를 흠뻑 맡아보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꽃잎을 손끝으로 매만져 보기도 한다.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죠. 자, 아주 집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아까 가지와 곤충들 뭐 이런 게 그림이 많았는데
여기에 좀 크게 키워서 볼까요? 오, 오이와 메뚜기. 자, 잘 익은 오이와 나비, 그리고 뭡니까, 메뚜기 이런 게 어우러져서 노는 모습을 잘 그려놨어요. 그때 닭이 탁 그걸 보고는 이게 진짜 메뚜기인 줄 알고 탁 쪼아 먹으려고 했죠. 그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겁니다.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지금 잘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임당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림을 막 그립니다. 특히 초충도 할 때 이게 풀이라든지 이런 식물 그리고 벌레 충자죠. 그 식물들과 벌레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곤충, 꽃, 열매 등을 한 폭에 담은 그림이야. 자, 하루는 신사임당이 그림을 대책마루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당에 닭이 놀다가 대책마루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탁 보니까 메뚜기가 있거든. 그래서 닭이 막 쪼아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임당은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장면일까? 무슨 잔치 같던데요.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마을 잔치가 있었는데 어느 집 부인이 치마에 국물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쁘게 해온 옷에다가 국물이 쏟아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 어쩜 좋아, 빌려온 옷을 망쳤으니. 이 모습을 본 사임당이 하인을 시켜서 붓과 먹 배려를 가오도록 합니다. 가져와서 부인이 잠깐만 치마를 보여주세요 하고는 그때 사임당은 국물 자욱에다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딱 그리고 그 포도알을 툭 떼어내서 입에 먹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그림을 만들었죠. 어머, 오히려 더 멋진 옷을 만들었네 하고 사람들은 신사임당의 솜씨에 입을 딱 벌려서 너무 잘했다는 감탄을 했죠. 자, 이제 뭐 글씨가 많아요. 글씨, 이거는 아주 그냥 잘 쓴 글씨, 연습한 글씨, 흐려 쓴 글씨죠. 그걸 뭐 초설하기도 하고 행설하기도 하고 하는데, 흐려 쓴 글씨. 신사임당은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글씨도 잘 써서 유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자들 그 벼슬에 오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재능을 펼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글 공부를 잘 하지 않았는데 사임당은 생각이 달랐죠. 여자도 공부를 해야 좋은 글을 읽고 많이 쓰다 보면 생각이 좀 깊어질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여성들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의 딸들도 나중에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죠. 자, 사임당의 여기에 또 좋은 글이 나와요. 신사임당이 고향 마을을 떠나면서 지은 시예요. 서울로 가는 거죠. 자,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이따금 머리 들어 북촌을 바라보니 흰 구름 떠 있는 곳 저녁 산만 푸르네. 어둠이나 깔리고 할 때쯤 되면 산은 더 검어지겠죠. 그게 푸르다 이 말이죠. 신사임당이 혼인을 즉 결혼을 해서 서울로 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는 늙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그 신사임당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자, 어머니 마음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 여기에서 신사임당이 실력이 있는 화가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육자다. 즉,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어머니. 자, 사임당이란 이름이 참 특이하지요. 사실 신사임당의 원래 이름은 신인선이라고 했어요. 사임당은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라고 하는 그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이름을 본받고 싶었어. 어머니를 본받고 싶었어.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와 가지고 태임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자애롭고 현명한 여성이었거든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 태임을 본받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임당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지었을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연결되는 건데요. 사임당이라는 이름은 스승사자잖아요.
그래서 스승이라는 뜻을 한자에 사자를 따고 그 다음에 태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나라에 그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라고 하는 임자를 따오고 그래서 그 집당자를 써서 신사임당. 저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 신사임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신사임당인 태임의 이름을 본받고 싶어요. 태임을 본받고 싶어서 이름을 따가와서 같이 붙였다. 오늘 알게 됐어요. 어린이 여러분, 야 신사임당 뜻 정말 기분 좋게 알았죠? 자, 오늘 좋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요. 이거 좀 한문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바로 구도장원공이라. 구도장원공. 이건 9번이나 장원을 했다, 1등을 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을 한번 글자를 크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임당은 태임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죠. 옛날 위인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본받게 하였고 늘 공부하는 모습 보임으로 해서 어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았잖아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었답니다. 또 그 시대에는 아들과 딸의 차별이 심했는데, 즉 제가 나이 72입니다. 어릴 때 자랄 때 누님들은 학교에 그냥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아예 당연히 안 가는 걸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여성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또 경제력이나 도시나 이래서 좀 차별 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 바로 율곡선생님이 태어나는 그 시대에도 신사임당이 아이들을 기를 때도 남녀 차이가 심했다라고 하는데, 사임당은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글과 그림을 가르쳤고, 그래서 딸 매창은 일없는 화가가 될 수 있었죠. 또 사임당의 아들인 율곡 선생이죠. 현명한 어머니를 본받아서 훌륭한 학자이자 정치가가 되었답니다. 구도장원공, 오늘 재미있는 걸 알게 됐죠. 자, 신사임당의 아들 이인은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돌아가셨죠. 자, 이인은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이에요. 호가 율곡이라서 율곡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율곡이라고도 부르고 그러죠. 어머니 신사임당의 일생을 기록을 해서 후대에 남기기도 했어요. 훌륭한 어머니를 아들이 그 여러 가지 업적들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겼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사임당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머니 신사임당의 일생을 기록해 후대에 남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생활하는 걸 잘 지켜봤다가 일기에 쓰고, 또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업적을 잘 기록해서 이 후대에 한번 남겨보세요. 자, 그리고 성학지묘 여기 나와 있죠. 성학지묘, 경목요결,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책이 바로 경목요결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자실기 등등의 책을 율곡 선생이 많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뭔가 과거 합격해가지고 오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야, 그렇구나. 과거에 합격해서 돌아오는 기분. 자,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나팔을 불고, 말을 타고, 그 당상관입니까? 모자를 탁 쓰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고향에 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가 적극정성으로 기르고 기도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등등. 자, 여기에서 글을 좀 키워보면요, 이는 과거에 여러 번 1등을 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과거는 나라의 관리를 뽑는 시험인데 13살 어린 나이에 과거에서 1등을 뽑히고 그 뒤에도
9번의 시험에 모두 1등 했다. 구도 장원공이라 했잖아요. 야, 13살 때 1등을 하고 또 계속해서 9번이나 그 장원 즉 1등으로 놓치지 않고 계속했다. 이야,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사임당은 또한 현명한 아내이기도 했죠. 남편 이원수는 심성이 곱고 사임당의 재능을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 부인이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얘기죠. 의지가 약해서 공부를 게을리했지. 누가? 이원수라고 하는 자기 남편이. 사임당은 남편이 공부에 매달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와서 결국은 남편은 50살 신살이 될 해에 신살이 되어서야 벼슬길에 올랐어요. 늦은 나이죠. 그 당시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13살 때 과거 시험에 1등을 했으니까 대단하죠. 자, 이 그림들이 참 좋은 게 많은데요. 특히 아까 초충도라는 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예지가 그림 그리기를 아주 참 좋아하는데 이런 그림들을 보고 좀 뚫어지게 보면 말하고 있을 때 난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좋아요. 언니 나도 열심히 연습하면 신사임당과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저 초청도를 그려볼래요. 그려가 갈래요. 신사임당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예지는 사임당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풀잎 줄기와 잎사귀 구석구석마다 사임당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야, 멋지다. 이 그림들이, 그죠? 저 여기다가 신사임당에게 초충도를 보고 줄기와 잎사귀 마치 이슬 머금은 것 같고 오이와 수박을 보고 또 있노라면 저도 몰래 입에 침이 나오고 그림을 봤는데다. 야, 어찌 천하의 보배라고 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학자 건상아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수박과 들쥐, 가지와 방아개비, 또 오이와 개구리, 양귀비와 도마뱀, 그림들이 너무 멋있어요. 이야, 그림들이. 자, 여기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줄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보거나 다음에 박물관에 가서 직접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어서 여기에 예지가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야, 이것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저것도 그려보고 싶고 여기 보면 이런 그림들을 막 보고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는 연필을 꼭 쥐고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그런 잠자리와 또는 동글동글 싱싱한 수박 같은 걸 그리다 보니 어디선가 윙윙거리는 날개짓 소리까지 들리고 달콤한 수박 냄새가 한껏 풍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엄청 좋았죠. 바로 이런 그림들을 막 스케치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갑니다. 이 책의 말미에 가게 되면은 별별 상식이라 해서 무슨 큰 글자 중심으로 보면은 신사임당의 고향 오죽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오죽헌이에요.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이에요. 또 사임당은 혼인하여 서울로 떠났지만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지내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인 율곡 이도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오죽헌에서. 오죽헌이라는 이름은 이의 이종 사촌인 건처균이 집 주위에 까마귀와 같은 그런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 지은 데서 비롯되었어요. 앞서서 제가 오죽헌은 아니지만 저는 그 대나무가 그냥 일반 대나무 밭인데 그 밑에서 놀고 컸다 해서 죽당이라는 호를 가졌듯이 자, 여기에 우리 돈을 보면
많이 봤잖아요. 돈에 보면은 5만원권, 그리고 5천원권. 5만원권에는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이 있고, 5천원권에는 율곡 이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그리고 율곡 선생, 그 안에 그림에 보면 그 돈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초충도가 있죠. 와, 신사임당 셋째 아들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인 이게 5천원짜리에 있고, 그 뒷면에는 뭐가 있다고?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수박과 맨드라미 이런 것들이. 자, 5만원권에는 뭐라고요? 신사임당의 얼굴이 담겨져 있고, 신사임당의 여성 최초로 우리나라의 집회, 화폐에 인물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와, 대단하시죠? 박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죽헌 시립박물관으로 놀러가요. 1998년에 오죽헌과 강릉 시립박물관이 합쳐서 오죽헌 시립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답니다. 오죽헌, 문성사, 향토민속관, 역사문화관, 율곡기념관, 야외 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율곡기념관에는 율곡 이의 글씨와 사임당의 초충도 병풍, 신사임당 가족의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가보고 싶네요. 자, 이제 멘토 신문이라고 그럴까요? 임금님도 이 그림에 반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야,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그림이요. 초충도 중에서 가지가 색깔이 하얀 게 나오네요. 하얀 거. 3개의 가지 열매 중 1개는 보통 가지와 달리 흰색이에요. 예로부터 흰 가지는 즉 가지라고 하고 까지라고 하죠. 시골 사투리로 경상도에서 신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흰 가지를. 그래서 신사임당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흰 가지를 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저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요. 야, 바로 이 그림입니다. 흰 가지가 하나 있고 일반 가지가 2개가 있고, 여기에 나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메뚜기, 여치 뭐 등등 곤충들이 있네요. 야, 초충도 이거 꼭 보러 가야 되겠네요. 어머니의 정성,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다 자신의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신사임당의 책을 읽고 우리가 느낀 바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나이가 좀 들었지만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분으로 엄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글을 좀 크게 키워서 한번 볼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풀냄새를 맡거나 곤충을 잡으며 노는 것을 좋아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풀, 꽃, 나무, 곤충을 따라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이 무척 재미있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알고 붙어서는 꾸준히 노력한 끝에 그림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답니다. 너는 어떤 일을 좋아하지? 하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할지, 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렴. 나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고, 강아지를 잘 돌보는 친구도 있고, 공룡 이름을 다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찾고 매일매일 노력하면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여기 박물관 안내하시는 분이 예지 또는 그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신사임당에 대해서 너무나 재미있게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사임당에 대해서 이렇게 만화로 쭉 살아온 연대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제가 좀 큰 글씨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1504년 10월 29일 강릉에서 태어났고요. 1507년 즉 4살 때 글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은 4살 가게 되면은 유치원, 유아원
또는 어린이집 여기에서 다 재미있게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자, 대단한 겁니다. 4세 때부터 글을 배우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 7살 때 안견의 산수화를 따라서 그릴 수 있다. 안견이라면 아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1522년 19살 때 한양에 사는 이원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3살 때 셋째 아들 지금 율곡 선생으로 알고 있죠. 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8살 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지었죠. 47살 때 남편 이원수가 수훈 판관이 됩니다. 늦게 공부를 해서 간직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신사임당에서 47살 때 155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주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나이입니다. 48. 자, 너무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네요. 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큰일 하셨죠. 훌륭한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 나라에 큰일을 하게 해 주셨으니까요. 자, 동화책 속에서 만난 신사임당 수수께끼 하나 내볼까요? 동화책 맨 마지막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글. 나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글씨와 그림을 배웠어요. 특히 곤충과 풀, 꽃을 생생하게 그린 초충도를 많이 남겼답니다.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것도 아주 좋아했어요. 또한 7남매를 바르게 가르쳐서 모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어요. 7남매 하게 되면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다 합쳐서 7남매라는 말을 합니다. 7남매. 제가 8남매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아들 딸들 공부시키고 특히 아들들은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신사임당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의 이이가, 여기 아이라고 잘못 썼네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이가 셋째 아들이에요. 그럼 셋째 아들을 낳은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신사임당 네 띵동댕 제가 7순을 넘어서 2계단 올라선 나이입니다. 재활용 집화장에서 버려진 동화책을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와서 읽어보는 즐거움. 그 동화책을 주섬주섬 주워가는 할아버지 뒷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었겠죠. 자,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이 영상을 꾸며가지고 어린이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번 옛 추억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책 읽는 재미가 쏠쏠한 멋진 인생을 만들고 싶은 잼나보이 여스모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